서대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스포츠 이야기를 한입 떠먹여드리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이슈다 이슈 김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서대문 소식입니다. 오늘은 특히 서대문구청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전보다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철 안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정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 기온이 상승을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뭐 지반이 조금 높고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서 이런 위험 수목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리 또 주택가 인근에 꼭 이런 위험 수목들이 있어 보인다 하면 점검을 꼭 받아보시면 위험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이것도 이제 봄과 좀 잘 어울리는 내용인데요. 서대문구에서 상자 텃밭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집에서 작은 텃밭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저는 좀 어렸을 때,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주말 농장 을 좀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도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 같이 집에 있으면 이런 거 해보는 게 또 기억에 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화분이나 배양토, 뭐 상자 텃밭, 이런 통, 그리고 모종, 엽채류 8번까지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 편의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대문구에서 민간 개반 화장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시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 화장실을 제가 조금 자주 가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 외출만 하면은 왜 그렇게 참 이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건물 화장실에는 다 이런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위급한 상황에서 딱 찾아갔는데 비밀번호에 딱 막혀 있으면은 너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외출 중에 화장실 어디 있지? 한 번쯤 당황했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정책 프로그램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하니까요. 혹시 참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거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 하시면 꼭 참여해 주시면 우리 서대문구 주민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복지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이미 진행한 통합 돌봄, 명칭, 그리고 슬로건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 공모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서대문구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만드는 또 과정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결과는 지역복지 정책의 브랜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름 하나가 이런 걸 또 우리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참여한 이런 결과가 우리 지역에 어떤 복지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잠시 어떤 슬로건과 또 이제 명칭이 상을 수여를 했는지 네, 당선작들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 분야에서는요, 최우수상으로 돌봄이 이어지고 삶이 머무는 서대문 이라는 슬로건이 당선이 됐고요. 명칭은 우수상에 두 가지 명칭이 네, 당선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 가까이, 두 번째는 돌봄 왔어 대문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장려상부터 뭐 우수상, 참가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대문구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통합돌봄 명칭과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주민 자치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네,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 참여형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필라테스부터 또 필라테스 교실 1기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여타 체육 관련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을 구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않고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풋살 교실 또 참가자를 모집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 운동 교실 상반기 참여자도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마음꽃 정원학교 참여자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네, 직관적으로 네, 뭔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내용을 살펴드리면 관내 장애인 단체 20명 이내 분들이 이제 참여 대상이고요. 신청 기간은 3월 25일 수요일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내일 이제 화요일에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수요일까지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회 참가 비용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활동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텃밭 활동, 네, 작물 심기, 가꾸기, 수확하기, 또 정원 활동도 하고요. 정원 산책이라든지 뭐 꽃이나 허브, 또 오브제 이런 것들을 네, 정원 식물을 활용한 활동들 이런 것들도 하고 먹거리 체험, 수확한 또 채소 활용하여 또 조리 또 만들어보고 요리도 해보고 떡 만들기, 음료 만들기 이런 것들도 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코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천연 염색부터 반려식물 화분도 만든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놓치지 않고 아까 뭐 필라테스, 뭐 어린이 청소년 풋살 이런 이제 체육 활동들이나 뭐 화분 가꾸기 이런 활동들 네, 무료로 네, 뭐 소정의 참가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적은 금액이나 네, 무료로 참여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니까 네, 놓치지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청 네, 공지사항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대문구 하면 홍제천이 또 유명하잖아요. 홍제천 음악분수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면은 2026년 3월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그리고 2026년 10월 31일 네, 뭐 대략 한 겨울
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뭐 5회, 뭐 11시, 2시, 오후 2시, 오후 6시, 7시, 8시 이렇게 회당 약 15분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인생의 회전목마, 뭐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뭐 데이식스의 해피, 이런 좀 밝고 좀 그런 상쾌한 노래들과 또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뭐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이런 봄 노래, 봄에 맞춰서 이런 노래도 네, 같이 이렇게 분수와 함께 감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뭐 러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 먹고 간단하게 산책하는 시간에 두시면은 또 가서 이렇게 같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테니 그 음악과 함께하는 서대문구도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소식 제가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체험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험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4월 기대 공간 프로그램 신청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4월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수세미 만들기, 또 카드 지갑 만들기, 샴푸바 만들기처럼 일상에서 조금 활용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환경을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요.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네, 서대문구 주민분들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도 막상 우리의 일상에서는 정보만으로 또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인간관계라든지 살아가면서 사람 간에 있는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많잖아요. 뭐 직장에서 문제도 있겠고 이웃과 문제도 있겠고 그런 문제들을 혼자 끌어안고 가시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코너, 고민상담 코너죠. 그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아이콘의 취향 저격.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가는 발목 아래 온경화와 정색 스키니진의 완벽한 조화. 살짝 큰 듯한 가디건 아래 뚝 떨어진 긴 생머리가 참 고와. 수줍은 눈웃음도 멍 때리는 듯한 모습도 예쁘게만 보이고 가슴이 막 떨려. 왜 이제 나타난 네 요만 취향 저격.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우리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아왔어.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Hey girl, 잠시 말 좀 모를게. 그 가치란 말투는 어디서도 배웠대. You work and spit words like a boss. Wonder Woman 현실화는 너의 여성스러운 느낌적인 느낌. 또 뭔가 매혹적인 눈빛에 매료돼. 섬세한 그 속에 또 뭔가 어정쩡한 몸짓. I like it babe.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우리 왜 이제야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아왔어.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난 네가 정말 좋아. 또 가끔 하품하는
모습까지도 내 스타일이야 마음이 잘 맞아 내가 심이 벅차올라 네가 날 부를 때마다 입가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 Oh, girl, you know that I love it.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저격 나면 내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Oh, baby, baby. 네, 살다 보면 딱히 정답은 없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혼자 고민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대문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서대문 고민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사연을 제가 갖고 왔을지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분이 정말 무섭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없다가 계약 끝나기 하루 전에 전화 와서 월세 15만 원 올릴 건데 못 내겠음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처음엔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다 말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욕도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굉장히 화를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나간다, 한두 달 방구할 시간이라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니 5만 원만 올리겠다 해서 그냥 나가겠다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는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13일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왜 제가 쫓겨나듯이 나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화도 집주인분이랑 잘 안 돼서 힘들고 화도 이렇게 버럭 내시고 하니까 정말 곤란한 난처한 상황에 계시는 그런 사연입니다. 신입생분들 독한 집주인 잘 피해가세요, 이렇게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참 곤란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정말 곤란한데요. 저도 이게 자취를 좀 오랜 기간 이제 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대학에 이렇게 올라오면서부터 쭉 자취를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에 오면서부터 쭉 시작을 했는데, 요게 매끄럽게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된 경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또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월세도 전반적으로 또 많이 올랐고, 제가 또 이제 군대 갔다 온 지도 어느덧 뭐 한 5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5년 정도 됐나?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기간 저도 재계약도 하고 재계약 과정에서 또 집주인 분이랑 조금 분쟁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하면서 또 이사를 간 경험도 있는데요. 참 이럴 때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은, 제가 차를 갖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차를 이제 집 앞에 하게 됐는데,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한 5칸, 뭐 한 6칸 정도 있는 곳이었는데, 그 원룸, 그 일반 요즘에 비교적 최근에 그런 지은 원룸들 아시잖아요. 한 4층에서 뭐 한 5층까지 있는 그런 원룸들, 한 층에 뭐 한 4-5개씩 이렇게 있고, 그 원룸에 제가 살았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또 이제 학교 앞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를 끌고 다니신 분들도 없고 해서 주차칸을 그렇게 따로 많이 만들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차 하는 차들도 당연히 없었고, 저 말고는 아마 그 학부모님들 오실 때나 이런 그런 주차칸들이 좀 이용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다 이제 좀 주기적으로 차를 대기 시작하니까 집주인분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차를 빼라. 뭐 한 이틀, 3일 이상 이렇게 대놓는 건 안 된다. 저는 조금 사실 의아했던 게 여기 주차칸도 남고 여기다 차를 왜 대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집주인 그 당시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하는 상황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다 분명히 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거기에 뭔가 이제 주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면 이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구도로 저도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상당히 좀 분쟁 아닌 분쟁도 조금 이렇게 지속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주차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네,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를 또 해서 왔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4월이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임대인 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월세를 거의 진짜 10만 원 넘게 이렇게 올려달라고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이사를 가야 되나 근데 이사를 가자니 제가 이번에는 원룸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넓은 집으로 오게 되면서 그 사이에 짐도 늘어났고 또 마땅히 이사를 할 곳을 찾기가 또 어려웠던 게 제가 처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올 때 시세보다 약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 보니까 이 가격에 비슷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좀 작은 집으로 가자니 짐은 이미 이렇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사를 가기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나가게 되고 그냥 재계약을 이걸 진행을 해야 되나 거의 10만 원, 저도 거의 한 15만 원 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재계약을 해달라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요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또 계약갱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재계약을 할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한 2개월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나 이제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면 이제 월세를 기존 월세의 5%까지만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부 조건이 있어요. 뭐 2기분? 2달치 이상의 월세나 뭐 월세가 밀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임대인 쪽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게 아니시라는 전제 하에는 뭐 여러 가지 거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것이다 보니까 2기분 이상의 월세가 이렇게 밀리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 지금 사시고 있는 월세의 5%까지만 인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법적인 세부사항 정도를 세부사항을 잘 따져보시고 요거를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집주인분이 버럭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실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또 여기 서대문구도 그렇고 우리 대학 처음에 올라온 신입생분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 막 완전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럴 때 막 방 계약하고 재계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 생각엔 이게 성인으로서 뭔가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첫 번째 순간이 이런 집 원룸 같은 거, 이 자취할 방 알아보는 순간에 이걸 혼자 하게 되면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하게 되는 순간 좀 이게 성인으로서 책임감이나 이게 쉽지 않다 세상이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뭐 절대 다는 아니죠. 물론 좋으신 분, 따뜻하신 그런 집주인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 친구 중에서 집주인분이 뭐 재계약한 다음에 뭐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뭐 커피도 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학생들 상대로 뭔가 이런 좀 고자세로 나오는 그런 임대인분들을 저도 본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네, 그냥 욕도 아니고 이게 조금 욕설을 강하게 하셨나 봐요. 사연 보내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네, 지금 막 20대 초반 대학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위로 꼭 해드리고 싶고 네, 하지만 저는 제가 또 MBTI T거든요. T적인 면모에서 봤을 때 요런 거를 하나 겪으면 내가 진짜 다음 집을 재계약하고 이럴 때 분명히 공부가 됩니다. 더 좋은 집주인 분을 꼭 만날 수 있는 지금 이게 경험이고 네, 다음엔 더 많은 걸 따져보고 좋은 곳에 이사를 하고 가실 수 있을 거니까요. 좋은 경험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네,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결국엔 네, 이 마지막에 사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이사를 네, 가시기로 한 모양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갑자기 월세를 15만 원을 올려달라는 게 사실 가능한 일인가? 네. 월세 15만 원이면 네, 1년으로 따지면 이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180만 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계약 끝나기 하루 전에 전화가 오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기존 조건에서. 또 이제 집 계약들을 다들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나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하고 싶은 말 네,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사과도 저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사과도 받으셔서 위로도 되시고 그나마 위로도 좀 받으시고 이럴 거지만 그 다음에 또 아마 이 집에 또 이사를 오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이 인근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 내 후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걸 좀 끊는다 막는다 라고 좀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현명하게 좀 강인하게 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이 사연자분한테 지금 힘을 드릴 테니까 그걸 믿고 네, 당당하게 맞서서 하실 말은 꼭 똑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너무 약간 T적으로 말했나 싶긴 한데 이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걸 또 전해드리는 것도 분명 중요하니까 네, 이게 또 저만의 위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꼭 다음 집은 저의 이런 응원, 위로 꼭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더 좋은 집주인과 더 좋은 임대인분과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봄이잖아요. 약간 그런 햇빛 잘 드는 그런 집으로 이사 가셨으면 좋겠다. 저도 해가 잘 안 드는 집에도 살아봤고 해가 지금은 굉장히 잘 드는 집이거든요. 앞에 건물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은 좀 해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해를 봐야지 뭔가 또 생기도 좀 돌고 날씨가 또 특히나 좋은 날은 좀 집에서 좀 쉬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좀 처져 있는 날에 그런 햇빛을 딱 한번 마주하면 그래도 뭔가 운동이라도 좀 할까 산책이라도 좀 할까 하면서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네, 좋은 집 해도 잘 들고 집주인분도 이렇게 무리한 조건으로 다시 얘기하신다거나 그러지 않는 좀 합리적인 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민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제 주종목이죠. 스포츠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또 아이콘 노래입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넌 아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먹을 내리죠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릿지릿한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노래 너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 반쪽은 채웠다 과거를 두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먹을 내리죠 우린 아파트에 받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포츠 소식입니다. 축구 K리그에서는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북과 대전이 초반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맞대결에서 분위기의 반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이야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전북과 대전이 우승 후보로 꼽혔던 것과 다르게 초반 꽤나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한 주간 이번 주에 상당한 분위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엔 안양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또 거머쥐었고요. 요게 재밌었는데 대전과 전북 이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주춤했던 이 두 팀이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2시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전북이 1대0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 두 팀이 만나게 되면서 저번 방송 에피소드에 이어서 할 이야기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북과 안양의 이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의 환상적인 드리블이 나오면서 전북이 두 번째 골을 성공하고 2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게 사실 마지막 순간에 안양의 골키퍼 선방에 조금 막히면서 아쉽게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한 4명, 5명 가까이를 막 제치면서 들어가는 우리가 게임에서 볼만한 그런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에게 맞고 나온 공을 모따 선수가 처리하면서 골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승우 선수의 요
득점 거의 이승우 선수의 득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 0.94골 내지는 0.97골 요 정도는 이승우 선수의 몫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우 선수의 이 환상적인 드리블뿐만 아니라 이승우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 안양전과 그 이후에 또 2연승을 달리게 된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도 슈퍼 조커로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긴 했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이 됐거든요. 저번 우리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정용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보다 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주 두 개의 라운드에선 이승우 선수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되면서 맹활약을 보여줬고 2연승을 달리는데 주인공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반대로 대전도 일단 무승을 딱 멈춰 세우긴 했습니다. 멈춰 세우긴 했는데 다만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그 흐름을 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는데요. 18일 경기에서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드디어 첫 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 3대1 승리를 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영입했던 엄원상 선수의 또 마지막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쐐기를 박으면서 3대1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전입니다. 요 이명재 선수의 풀백이죠. 국가대표 팀에도 승선을 하고 있고 사실 부상만 없었으면 아마 현재도 부상 복귀를 해서 다시 폼을 좀 회복을 하면 북중미 월드컵에 충분히 승선을 할 만한 선수지만 이명재 선수의 부상으로 또 박규현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는데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아직까지는 최전방의 주민규 선수의 폼이 그렇게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주민규 선수가 이번 시즌 5경기에서 아직까지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규 선수 하면 뭐 그렇게 엄청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확실한 득점 자원이잖아요. 확실한 스코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 득점왕도 차지를 했었고요. 21시즌 거기에 또 23시즌 이렇게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인 만큼 확실한 득점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전방에서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다 보니까 대전이 경기를 좀 어느 정도 체급상 가져가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최전방에서 정점을 딱 그 골을 찍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도 서진수 선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면서 대전의 첫 승을 이끌었는데요. 아까 전북과 이야기를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맞대결을 펼쳤으니까 전북한테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그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대전입니다. 과연 전북은 이렇게 2연승을 했기 때문에 흐름을 타서 다시 한번 우승 후보로서 그리고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자 2관왕을 차지했던 전북이 이번 시즌 대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배로 따지자면 돛을 활짝 피고 항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체의 순위 테이블을 보면 서울이 현재 4연승으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 김기동 감독하면 이 3년차에 무섭다는 이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K리그를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포항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시즌 김기동 감독의 서울 무척 무서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 경기도 놓치지 않고 4연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4경기에서 전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2득점 이상, 2실점 이상 실점을 한 경기가 없어요. 1라운드 인천 상대로 1실점, 그 다음 제주 상대로 1실점,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선 무실점을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선제골만 터뜨리면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 김기동 감독의 서울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물론 기성용 선수와의 불화 아닌 뭐 그런 불화로 기성용 선수가 또 포항으로 이적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스캔들도 물론 있었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스트라이커 자원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아까 대전의 지금 주민규 선수가 부진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마지막에 정점이 딱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골로 득점이 나와야 축구는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조영욱 선수가 작년 전반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하지만 이번 시즌 조영욱 선수가 좋은 활약을 충분히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 클리말라 선수가 득점 본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클리말라 선수도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조영욱 선수도 2골, 그리고 여기에 성남에서 뛰었던 후이즈 선수를 데리고 온 서울인데 과연 이 후이즈 선수까지 김기동 감독 축구에 딱 녹아든다면 이번 시즌 서울과 지금 분위기를 2연승으로 다시 타고 있는 전북 간의 우승 경쟁 구도가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이외에도 울산도 작년에 뭐 신태용 감독과 있었던 그런 스캔들로 말이 많았던 거에 비해 이동경 선수와 뭐 김영권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의 뭐 체질이라든지 그런 좀 뒤숭숭했던 분위기를 잘 수습을 하면서 김현석 감독과 함께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개막 이후에 3연승을 쭉 내리달리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김천과 가장 최근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현재 서울에 이어서 2위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대전도 이 스쿼드가 워낙에 막강하고 작년에도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고, 여름에 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무더위를 좀 겪으면서 스쿼드가 좀 빈약한 팀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대전도 어느 정도는 승점을 쌓아가면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서울과 전북 그리고 대전이 거기에 조금 도전하는 모습으로 이번 시즌은 K리그 1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K리그 2의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K리그 2 사실 시즌 전부터 어떻게 보면 K리그 1보다 더 많은 집중을 이목을 끌었던 우리 K리그 2입니다. 왜냐? 광주에서 돌풍을 이끌면서 수많은 이 팬덤을 만들어낸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에 부임했기 때문이죠. 부임 당시부터 워낙에 화제가 됐던 이 이정효 감독인데 심지어 이정효 감독 그 취임식에 국가대표 경기하는 만큼의 이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대거 참석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그런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 역시 개막 이후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첫 경기 개막전이 이랜드와의 경기였는데 이랜드도 이번 시즌 충분히 승격에 도전할 만한 팀으로 꼽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이랜드를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후의 경기는 파주 그리고 전남, 김해 상대로 1대0, 2대0, 3대0 득점도 점차 이렇게 하나씩 더 골을 집어넣으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인데요. 우리 쿠팡 플레이에서 K리그를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쿠플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가장 약간 이목이 쏠릴 만한 그런 빅매치에 쿠플픽이라는 경기를 선정을 해서 경기 시작 전에 뭐 이제 패널분들도 뭐 경기를 치르는 양 팀의 뭐 레전드 선수라든지 관련된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쿠플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K리그 2 그것도 이제 개막전
개막전에서 사실 K리그 1 경기들을 충분히 갈만한데 그것도 이겨내고 수원 삼성과 이랜드의 경기를 쿠팡 플레이에서 쿠플 픽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개막전에 24,000명 이상이 몰리면서 또 확실히 이정효와 K리그 최고의 그런 팬덤을 보유한 전통 명가죠.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만난 파급 효과를 충분히 또 보여줬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그만큼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성적도 그 인기나 이런 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현재 입증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수원 삼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시즌 강등된 수원FC와 대구도 3연승을 현재 달리다가 대구는 가장 최근 경기에서 물론 부산에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수원FC는 현재도 직전 라운드를 쉬었던 팀이기 때문에 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저는 수원FC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수원이 또 고향이고 사실 수원FC 팬입니다. 그래서 수원FC 위주로 K리그2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수원FC가 사실 개막 이후에 충북 청주를 만나고 그 이후에는 용인, 김해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파주를 만나면서 신생팀만 연속으로 이렇게 만나는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예상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했지만 승점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이후의 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수원FC 입장에선. 왜냐? 파주까지 이 신생팀을 연속으로 만난 이후에 만나는 팀들이 이랜드, 대구, 수원 삼성입니다. 네. 이게 리그 또 연맹이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사실. 왜냐면 이 신생팀들을 만나면서 물론 비교적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뭐 프리조 선수라든지 마테우스 바비 선수, 뭐 델란, 센터백 델란 선수까지 용병 선수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다 보니까 시작부터 현재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고 있긴 한 모양새인데 아직까지 강팀을 만나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랜드 또 대구, 수원 삼성 같이 승격에 도전하는 그렇게 또 후보로 뽑히는 팀들과 맞대결을 펼쳤을 때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겨내야 다시 그 강등의 아픔을 잊고 승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해내야겠죠. 그렇게 또 수원FC 또 K리그2 이야기도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수원FC 위주가 꼭 아니어도 K리그1, K리그2 전 원체 또 K리그를 사랑하는 팬이기 때문에 K리그 이야기 이렇게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구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드디어 야구팬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KBO가 개막을 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네, 당장 개막을 하는 KBO인데요. 지금 현재 시범 경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3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개막을 하는 KBO 지상파 3사가 모두 중계를 참여를 하고요. 역시 야구 인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개막 시리즈 이 맞대결 시리즈들을 살짝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와 SSG 습관의 대결, KT와 LG, 롯데와 삼성, 두산과 NC, 키움과 한화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은 또 비시즌에도 이 WBC에서 우리나라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8강까지 갔잖아요. 호주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갖고 오면서 그러면서 또 야구 팬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작년에 최다 관중 기록을 또 다시 한번 갈아치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즌 뭐 FA로도
했던 강백호 선수와 같은 그런 대여급 선수가 이적을 했던 것도 있고 두산에서 김재환 선수가 또 SSG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여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WBC에서 활약했던 문보경 선수라든지 이번 시즌은 부상 없이 맹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김도영 선수, 그리고 KT의 괴물 신인왕을 차지했던 안현민 선수 등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특히 타자 중에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원체 많아 보이니까 이번 시즌은 아마 야구 인기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야구가 이제 개막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개막 시리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이야기를 보다 좀 생생하고 시간이 좀 흘렀을 테니까 세심하게 조금 들어가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두산 베어스 팬이거든요. 이 서대문구에도 아마 두산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LG 팬들도 분명 많으실 거고 같이 이렇게 야구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에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 방송이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요. 그곳에 야구 이야기 또 남겨주시면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꼭 반영을 할 거고, 거기에 또 스포츠의 매력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뭔가 그런 화제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경기의 한 장면을 딱 보고 아니다, 저 때는 뭐 대타를 냈어야 된다, 아니면 뭐 과감하게 번트 대신에 그냥 강봉으로 밀어붙였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토론식, 그런 느낌이 스포츠의 또 매력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개막 시리즈부터 만원 관중이 뭐 충분히 다 5경기 다 예상은 이미 되고요. 어떤 또 치열한 야구 전쟁을 또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K리그와 또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던 전북과 대전이 첫 승을 올렸다는 소식, 그리고 전북은 거기에 더해 2연승을 대전 상대로 달리면서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이 준비 운동을 끝마쳤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말에 드디어 야구 팬들이 기다렸던 KBO가 개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치열해진 KBO와 또 K리그의 소식 제가 차곡차곡 들고 와서요, 더 생생하게 풀어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슈다 이슈의 김진성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끼 좀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넌 항상 왜 이렇게 오빠라는 사람이 많아. 지나다 말만 하곤 왜 다른 설명이 없어. 언니 만난다면서 전화기는 왜 꺼져 있어. 웃겨 정말 화는 왜 네가 내는 건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남보다. 이 남자 저 남자 조금씩 간보다 또 질리면 틱하고 차버린 뒤 돌아와. 거긴 왜 또 간대? 당연히 안돼. 남자는 나 빼고 다 한패. 네가 바로 여기 있잖아. 탐내지만 남의 떡. 정신 차리라 하다 내가 정신 나가겠어. 장난치지 마, 난 장난 아니야. 짜증내지 마, 더 짜증나니까. 끼 좀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끼 좀 부리지 마, 솔직히 너네도 애도 너무해. 오늘도 빌어 딴 놈에게 널 뺏기지 않게. 지난 화장하고 친구집 간다니 참 어이없어. 오늘따라 치마는 왜 이리 짧은 건데.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일찍 갔다는 네 전화가 오셨네. 재밌게 놀았냐 훅 가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너 훅 떠날까봐. 눈웃음 치고 혼자 북치고 잊을만 하면 내게 다시 돌아와. 이미 온 동네 방네 소문났어. 어젯밤 너 어디 있었어. 차라리 거짓말해줘. 장난치지 마. 넌 장난 아니야. 짜증내지 마. 더 짜증나니까. 이 좀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그좀 부리지 마. 솔직히 너네도 해도 너무해. 오늘도 빌어빌어 딴 놈에게 널 뺏기지 않게. 웃기만 하지 좀 말고 내 생각 좀 해봐. 너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난 울기만 하지 좀 말고 내 생각 좀 해봐. 속아주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야. Everybody say